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게 될지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돼요. 이런 모습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진짜 자기 존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며 모두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존중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기 존중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공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이걸 안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의 가치를 지켜줄 거예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선생님은 중용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 존중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보는 것 모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이 닿고 신뢰가 생기거든요. 공자 선생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서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알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소금은 요리를 망친다. 삶에서도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가을 햇살처럼 따사로운 것도 오래 지속되면 태워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그 가치가 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진다. 삶에서도 과한 것은 부담이 되어 결국엔 해를 끼친다. 물이 넘치면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둘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친구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이걸 본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지혜의 첫걸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지 않아.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타인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타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할 때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화 분위기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건 우리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면 좋겠어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한번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항상 말을 신중히 고르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글라스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피어나는 꽃처럼 상호 존중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은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시작이다. 셋째, 남의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선택도 존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의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너무 많이 개입하진 말아야 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자율성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해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잘 실천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경계를 적용해야 해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되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꽃을 다시 심는 것과 같다. 각자의 정원은 각자의 손으로 가꾸어져야 가장 아름답다. 다른 사람의 길을 너무 자주 가리키는 것은 마치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과 같다. 각자의 여정은 스스로 탐색할 권리가 있다. 남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꽃잎을 흩날리게 하는 것과 같다. 적당한 바람은 꽃을 피우지만 지나친 바람은 꽃을 해친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그림에 자꾸만 붓질을 더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완성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줘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바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니까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일이에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큰 일을 해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공자 선생님은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질투는 좋은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걸 자기 발전에 적용하면 우리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면 우리 주변도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경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중과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을 보고 눈을 감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타인의 성공을 경시하는 것은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성공도 우리 사회에 큰 바다를 이룬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각 별의 빛은 하늘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타인의 업적을 경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노래를 듣고 귀를 막는 것과 같다. 모든 목소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잘 됐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사회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성취를 절대 무시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줘요.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게 될지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돼요. 이런 모습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진짜 자기 존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며 모두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존중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기 존중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공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이걸 안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의 가치를 지켜줄 거예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선생님은 중용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 존중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보는 것 모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이 닿고 신뢰가 생기거든요. 공자 선생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서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알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소금은 요리를 망친다. 삶에서도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가을 햇살처럼 따사로운 것도 오래 지속되면 태워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그 가치가 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진다. 삶에서도 과한 것은 부담이 되어 결국엔 해를 끼친다. 물이 넘치면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둘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친구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이걸 본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지혜의 첫걸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지 않아.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타인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타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할 때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화 분위기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건 우리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면 좋겠어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한번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항상 말을 신중히 고르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글라스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피어나는 꽃처럼 상호 존중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은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시작이다. 셋째, 남의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선택도 존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의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너무 많이 개입하진 말아야 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자율성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해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잘 실천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경계를 적용해야 해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되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꽃을 다시 심는 것과 같다. 각자의 정원은 각자의 손으로 가꾸어져야 가장 아름답다. 다른 사람의 길을 너무 자주 가리키는 것은 마치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과 같다. 각자의 여정은 스스로 탐색할 권리가 있다. 남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꽃잎을 흩날리게 하는 것과 같다. 적당한 바람은 꽃을 피우지만 지나친 바람은 꽃을 해친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그림에 자꾸만 붓질을 더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완성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줘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바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니까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일이에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큰 일을 해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공자 선생님은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질투는 좋은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걸 자기 발전에 적용하면 우리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면
우리 주변도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경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중과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을 보고 눈을 감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타인의 성공을 경시하는 것은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성공도 우리 사회의 큰 바다를 이룬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각 별의 빛은 하늘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타인의 업적을 경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노래를 듣고 귀를 막는 것과 같다. 모든 목소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잘 됐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사회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성취를 절대 무시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줘요.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게 될지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돼요. 이런 모습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진짜 자기 존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며 모두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존중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경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기 존중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공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 이걸 안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의 가치를 지켜줄 거예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선생님은 중용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 존중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보는 것 모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이 닿고 신뢰가 생기거든요. 공자 선생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서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걸 알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소금은 요리를 망친다. 삶에서도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가을 햇살처럼 따사로운 것도 오래 지속되면 태워버릴 수 있다.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그 가치가 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진다. 삶에서도 과한 것은 부담이 되어 결국엔 해를 끼친다. 물이 넘치면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둘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친구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이걸 본 공자 선생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지혜의 첫걸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지 않아.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걸 어떻게 타인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자기 존중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타인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할 때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화 분위기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건
우리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면 좋겠어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한번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항상 말을 신중히 고르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글라스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피어나는 꽃처럼 상호 존중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은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시작이다. 셋째, 남의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신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과 선택도 존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의 한 제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너무 많이 개입하진 말아야 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자율성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해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잘 실천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경계를 적용해야 해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되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꽃을 다시 심는 것과 같다. 각자의 정원은 각자의 손으로 가꾸어져야 가장 아름답다. 다른 사람의 길을 너무 자주 가리키는 것은 마치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과 같다. 각자의 여정은 스스로 탐색할 권리가 있다. 남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꽃잎을 흩날리게 하는 것과 같다. 적당한 바람은 꽃을 피우지만 지나친 바람은 꽃을 해친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그림에 자꾸만 붓질을 더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완성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줘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바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니까요. 예전에 공자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일이에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큰 일을 해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공자 선생님은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질투는 좋은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걸 자기 발전에 적용하면 우리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면 우리 주변도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경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중과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남의 정원에서 피어난 꽃을 보고 눈을 감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타인의 성공을 경시하는 것은 바다가 강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성공도 우리 사회의 큰 바다를 이룬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무시하는 것은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각 별의 빛은 하늘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타인의 업적을 경시하는 것은 다른 이의 노래를 듣고 귀를 막는 것과 같다. 모든 목소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기본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잘 됐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사회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성취를 절대 무시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축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결국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줘요. 이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